굉장히 훅나서 미치겠던데 필드에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레슨의 취지를 이해하면은 드라이버를 좀 반드시 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라이버 잘 칠 때 프로님들한테 가장 주변 사람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뭘까요? 제가 영상 많이 찾아보니까 힘 빼라예요. 힘 그치. 그거지. 그러니까 힘 빼라가 왜 볼을 반드시 치는데 이유가 될까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차는 빠를 때 컨트롤이 된다, 느릴 때 컨트롤이 된다, 언제 컨트롤이 된다? 느릴 때. 그렇죠. 느릴 때 컨트롤이 되니까 천천히 운전해라. 그러니까 컨트롤만 되면 세게 칠 수 있다. 사실 다른 영상을 봤는데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저는 선수 때는 오비가 거의 안 났어요. 확인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정말 드라이버 하나는 기가 막혔어요. 왜냐면 슬라이스가 기가 막히게 났거든요. 슬라이스가 안 나면 15m 나고 나면은 20m. 그러니까 무조건 5m 편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왼쪽을 보면 볼이 페이드지. 그러니까 페이드와 슬라이스는 한 끗 차이. 그렇죠. 말이 그렇다 이거지. 근데 이제 봐보면 이제 뭐가 됐냐면 프로들이 드라이버를 치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언제일까요? 뭐 짧은 파포.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그 벽을 넘어가 버리는 오비 선상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해저드가 있다든지 굉장히 이 순간에는 드라이버를 살려만 놓으면은 나는 시합의 통과 아니면 시합에 이기는 순간, 그러니까 즉 위험 요소만 없어지면 나는 점수가 안정적인 순간이 와요. 저는 근데 그때 드라이버를 잡았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살살 치면서 느낌상, 그러니까 방금은 조금 뭐 멀리 나갔겠죠. 즉 그러면 조금만 더 약하게 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30포인트에 해저드가 있어요. 뭐지? 막창. 살만하. 그러니까 즉 여기서 런이 발생돼서 조금 멀리 나갔는데 요게 가능해요. 방향성은 진짜 똑바로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했냐면은 선풍기로 따져볼게요. 약풍, 중간, 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블라인드는 나눠줘야 돼요. 사실상 1단부터 5단까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치는 거예요. 즉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뭐를 테스트를 해야 되냐면 다리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허리만큼 들어서 탕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면은 안 쳐봤지만 하는 행동들은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코치들이 테니스 공을 반대편에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사장님 볼 하나 쳐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을 우리가 치는 건데 이때 페이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 정도 느낌으로, 여기서 요 정도 느낌으로 쳐보는 거야. 요런 느낌으로 쳤을 때 일단 정렬이 안 되면 이 사람 드라이버를 세게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피드가 올라갈 때 어느 포인트에서 헤드가 돌아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요때 요렇게 한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로 민다는 느낌으로 좀 쳐보는 거야. 한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로 민다는 느낌으로 좀 쳐보는 거야. 얼라이먼트를 계속 잡아가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어떤 느낌으로 치냐, 조금 상대방이 볼을 빠르게 친다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주지 말고 조금 빠른 느낌의 하프. 하나, 둘, 박자로. 하나, 둘, 박자로. 요런 느낌으로 페이스 컨트롤이 돼야 돼요. 나는 이 정도만 딱 치고 싶은데 내가 딱 치고 싶은 숫자다. 이 정도 느낌으로 104가 나오고 싶다. 그러면 117마일 치시면 됩니다. 풀 가속이 117 치면 하프 느낌이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하프 느낌으로 좀 얼라이먼트가, 하프 느낌으로 좀 얼라이먼트가, 이런 건 덜 맞았어요. 이런 것만 체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이 안 맞아요. 이거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 차징으로 볼을 쳤을 때 세게 쳐서 맞는 거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뽀록이야. 운이다. 그치, 그냥 순수한 운이야. 즉 프로들의 말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렇게 세게 쳐봤자 당신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게 치기 위한 약간의 일보 후퇴 같은 느낌으로 여기서 하프로 땅 빠르게 때렸을 때, 여기서 하프로 땅 빠르게 때렸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 부는 방향에 이렇게 못 맞추면은 우리는 이 이상 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즉 프로님들도 보면은 이게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시합을 잘해가지고 수시 패스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이제 정시로 골프로 따지면 수능을 봐서 통과하는 프로님들이 있는데, 요런 성향을 가진 프로님들은 다 살살 쳐야 돼요. 왜냐면 위험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어요. 세게 쳐봤자 거기서 거긴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비가 안 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시험을 보는 프로님들은 질러야 돼요. 왜냐면 1등 아니면 없거든요. 이건 스포츠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목표는 사실상 안정적인 점수를 위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세게 쳐요? 근데 이거를 우리를 세게를 쳤을 때 도전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점수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그러려면 이제 한 2단계 쳤다면 중간 단계 풀스윙인데 힘 안 주고 빠른 느낌으로, 빠른 느낌으로. 자, 여기서부터 페이스 컨트롤이 좀 자, 저는 약간 열린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른쪽으로 갔죠. 볼이 출발하기 전에 느껴진 거예요. 자, 근데 방금 느낌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헤드가 열리는 과정은 두 가지예요. 타이밍이 늦거나 잘못 맞았거나. 근데 저는 후자였어요. 잘못 맞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가운데를 맞추면서 자, 좀 해보는 거예요. 왼쪽 갔을 것 같아요. 살짝 왼쪽이죠. 이거는 약간 보상 동작의 일관성이에요. 뭐냐면 보상 동작이 이어진 건데 잘못 맞아서 오른쪽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감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안 감아도 되겠구나를 느끼고 그대로 탕 때리면, 그대로 탕 때리면 살짝 좌탄 나네요. 근데 얼라이먼트가 좀 좋아지죠. 여기까지 느끼면 후렵해도 돼요. 이 다음이 후렵히는 동작이에요. 오늘 가셔서 이 영상을 보고 연습장을 간다. 드라이버를 연습을 하는데 한 볼을 한 30개 정도 치는데 5개씩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5개 정도 잘 맞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어질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우드가 없었어요. 우드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무슨 뜻이? 필요가 없어서.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앞바퀴가 작고 뒷바퀴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우드가 뒷바퀴인데 이 다음 채가 드라이버보다 약한 거예요. 원래 드라이버보다 약간 세게 써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피팅 개념이 없을 때였나? 돈도 없고 피팅도 개념도 아니, 없을 때. 없어요, 그냥. 정말 슬픈 시절. 저 때는 사실상 그걸 알아도 못 바꾸니까 슬프고, 그러니까 혼자 마음의 위로, 자기 위로를 하는 거지. 이거 채로 골프 치는 거 아니다. 연습으로 골프 치지. 이런 마인드로 약간 그 헝그리즘으로 골프 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버로 연습을 해서 우드를 안 썼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컨트롤이 더 좋아진 거일 수 있어요. 드라이버로 우드 거리까지 다 커버를 하는. 그렇죠. 봐봐요. 드라이버를 맨바닥에 놓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휘둘러 때려도 반드시 칠 정도로 연습을 하니까 이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대신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드를 안 치면서 볼을 쳤죠. 근데 우리는 요걸 하면서 사실상 드라이버가 진짜 많이 안 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안 죽냐면 220이 남았어요. 유틸 치면 절대 안 올라가요. 자리는 좋아. 우드는 없어요. 우드 치면 오비 날 걸 알아. 우드가 꽂혀 있는데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감정인 분들 많아요. 파3가 220. 있는데 없어. 그래서 연습한 거예요. 이거를 220 치게. 그러니까 이게 런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230, 40 가겠죠. 그럼 저기 페어웨이에서도 드라이브 잡은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왜냐면 그린 주변에 가면 내가 대충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봐보면 자, 약간 밀릴 거예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쳐볼게요. 요러면 그냥 왼쪽 벙커. 근데 거리 봐봐요. 딱 괜찮지 않아요? 아까 런 때문에 좀 더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서 페어웨이가 정말 좋게 이렇게 누군가 손으로 올려준 느낌이 난다. 그러면 그냥 가차 없이 드라이버를 가차 없이 들어요. 그냥 편하게 똑딱이.
땅 이렇게 때려주면 편하게 똑딱이, 땅 이렇게 때려주면 약간 이쁜 페이드. 기가 막히죠. 그린 왼쪽 끝 보고 치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쓰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드라이버 방향성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채가 반드시 나온다. 그럼 드라이버를 우리도 땅바닥에 놓고 연습하면 아니, 좋아지죠. 땅바닥에 놓고 치면은 이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드라이버를 땅바닥에 놓고 쳐라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쳐보면서 얼라이먼트를 정해라. 요런 느낌으로 내가 스피드가 올라가면 나는 헤드가 열리는 스타일이구나, 속도가 올라가면서 타핑이 나는 스타일이구나, 요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드라이버도 웨지 거리 조절하듯이 그렇지. 어느 정도의 그렇죠. 좋다. 네. 어프로치 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처음에 30m, 그 다음에 50m, 그 다음에 약간 풀샷인데 힘 안 주는 풀샷, 그 다음에 힘 주고 풀샷, 이렇게 4단계를 나누는데 이거를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시험을 보는 거야. 5개를 치는데 4개에서 3개는 좀 약해요. 혼자 연습이니까 4개가 될 때까지 연습하는, 하나의 미스의 기회를 줄게요. 근데 이게 만약 테스트를 보는 느낌으로 70대를 꼭 치고 싶은 분들이면 5개 다 통과할 때까지 다음 단계 넘어가지 말아봐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못 올라가지만 이 구간은 눈도 감고 이제 반드시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라운딩 가서도 제가 연습은 안 해봤지만 라운딩 가서 참 좋을 것 같은 게 그렇죠. 첫 톨에 몸이 안 풀리고 뭐 사실 그렇지. 예, 되게 어색한 상황에서는 그냥 1단을 쓰는 1, 2단을 쓰는 거야. 4단에서 3단을 써야지. 1단은 솔직히 이건 너무 너무 어프로치잖아. 아니냐고. 1단은 너무 그렇죠. 어프로치니까. 그냥 뭐한 2, 3단 정도. 그렇죠. 2, 3단 예. 정도를 첫 톨에서 간보는 거죠. 예. 오늘 나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늘집에서 너무 쉬는 시간이 많았어.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 진짜 나왔을 좋다. 땐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정말 다시 2, 3단계로 그렇죠. 다시 쓰고. 그게 아마 프로님들이 쉬었다가 예. 연습을 안 하다가 예. 볼을 치면서 잘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차의 컨디션을 모르니까 천천히 운전해 보다가 RPM이 올라가도 차가 부담스럽지 않네 하면서 우리가 볼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1단 통과, 2단 통과, 3단 통과 한 다음에 마지막 4단, 5단을 빵 때리면 여러분들의 첫 톨의 승률은 올라가요. 이게 골프가 사실 흐름이거든요. 자, 보면은 라운딩 중에 제가 오비 한두 방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근데 오비가 마지막 홀까지 안 나요. 그러면 불안하겠죠. 오늘 한 방도 안 나가나? 지금 나갈라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한두 방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첫 홀에서 오비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오비가 이제 나와버렸네? 하면서 우리가 오비가 이제 안 날 거야 하면서 자신있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첫 홀에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많이 받아요. 스코어가 잔잔해져요. 그러면서 기복이 없어지니까 이런 느낌의 플레이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는데 훨씬 더 좋아지니까 꼭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라운딩을 꼭 나가보세요. 오. 그거 아세요? 타이거 우즈는 유틸 안 쓰는 거? 진짜? 우드만 써? 우드가 몇 개인데? 우드가 2개. 뭐. 3번하고 5번하고. 근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속설이 많아요. 옛날 사람이다. 옛날 사람이다. 근데 유틸을 안 치는 프로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드를 안 치는 프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롱아이언 잘 치는 프로들 별로 겁 안 내요. 롱아이언 잘 치는 아마추어 잘 겁 안 내거든요. 이유는 롱아이언 잘 치는 사람은 우드 유틸 잘 못 쳐요. 우드 유틸 잘 치는 사람들은 롱아이언을 잘 못 쳐요. 이게 공식이에요. 뭐냐면 골프를 처음부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르치면은 7번 아이언을 배운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배워요. 그러면 그 2개는 필수예요. 근데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또 대충 하잖아요. 퍼팅이랑 요거까지는 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롱아이언을 써야 되는 상황과 우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꼭 와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초보의 감성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7번 아이언을 치다가 좀 거리가 장거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긴 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드 유틸이 안 맞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7번이 낫겠다. 근데 이게 내기하다가 밀리기 시작해요. 내기하다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유틸하고 우드를 다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딱 우리가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을 한번 세게 쳐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간 얇게 이건 깐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죠. 그럼, 그렇죠. 우리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타이밍이 그냥 안 맞았구나. 아, 내가 너무 급했구나. 또는 자리가 안 좋은데 내가 너무 힘을 쓰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은 보통 트라우마로 남죠. 이번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샷을 변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차라리 7번이 낫겠구나. 그러면서 7번을 쳐가는데 이제 내기를 하니까 길게는 보내야 돼요. 그래서 6번을 한번 쳐볼까 하면서 6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5번 아이언을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대신한 거예요. 유티로드가 안 맞으니까 롱 아이언을 연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빙 아이언을 들고 다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티를 거의 채를 까보면 새 거예요. 바닥에 기스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유티를 대해서 좀 잘 맞추는 방법이에요. 사실 클럽을 좀 선수들이 치는 유틸은 강해요. 왜냐면 유틸리티는 말 그대로 찍어서도 치고 쓸어서도 쳐야 돼요.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우드는 멀리 보내는 채고 아이언은 좀 정확하게 보내는 채예요. 그 두 개를 나눴을 때 유틸은 그 사이에 있는 채예요. 정확하게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멀리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는 클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보면은 포크 달린 숟가락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역할이에요. 찍어서도 먹고 퍼서도 먹고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유틸은, 선수 유틸은 약간 느낌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세팅을 할 때 좀 단단하게 일부러 채를 세팅을 해요. 왜냐면 러프에서 우드를 못 치니까 유틸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잔디를 찢어내야 되는데 아이언으로는 찢어낼 수 없으니까 유틸로 찢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거를 컷 이런 느낌으로 잘라내서 쓴다면 이런 느낌이 날 거고, 요거를 상관없이 그냥 좀 넓은 공간에서 비거리용으로 제가 볼을 치면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리용으로 치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유틸이 맞아야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단단한 유틸이었으면 이 정도로 가지고 놀지는 못했을 거예요. 유틸리티랑 우드의 장점은 멀리 치는 채가 아니라 맞으면 멀리 날아가는 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고 약간 힘을 빼고 맞춰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은 되게 잘 맞출 거예요. 왜냐면 거리감이 익숙하기 때문에. 유틸을 연습하는 방법은 저는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만큼 짧게 잡겠죠. 7번하고 같이 대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만큼 잡으면 이게 7번이라고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길이를 짧게 잡고 7번이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보면 7번보다 무조건 멀리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쳐도 이게 이제 저는 프로니까 볼 맞는 게 좀 더 깔끔하니까 이 정도로 날아가는데, 내 7번보다 10m 더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 위치는 어디 뒀어요? 공 위치는 자기가 잘 맞을 것 같은 위치 아무 데나 두세요. 가운데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왼쪽에도 좋고 오른발도 좋고, 안 맞을 것 같으면 연습해보고,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연습 스윙을 해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어디 맞았어요? 가운데 맞았죠? 원래 유틸은 왼발에 놔야 거리가 더 많이 나거든요. 가운데 맞았어요. 그냥 가운데 놔. 그냥 때려. 그러면 무조건 7번 아이언보다 멀리 나가게 돼 있거든. 이거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중을 해보세요. 여기서 방향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클럽 속도가 무조건 7번 아이언보다 빠르기 때문에, 내가 7번 아이언을 잘 치는 이유는 잘 맞으니까 방향을 신경 쓸 수 있고 거리를 신경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데 거리랑 방향까지 신경 쓰니까 스윙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잘 맞는 느낌만 나면 돼. 그리고 나서 한 10개 정도 쳐보고 잘 맞으면 여기서 칸을 나눠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나눠서 조금씩 올려잡아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올려잡은 다음에 한 번 더 쳐보는 거죠. 이게 되나? 그래서 박자 연습한 다음에 어디 맞는지 확인하고 또 때려보면 돼요. 이러면 또 방향이 바뀌어요. 이러면 또 방향이 바뀌는데 거리가 조금씩 늘죠? 우리가 스윙이 채가 거리가 많이 나는 이유는 길어서 멀리 나가고 이 안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탄성 때문에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 세게 치지 않아도 이 채는 어쩔 수 없이 빠르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자체를 이제 중간 정도 잡고 최대한 부드럽게 스윙을 해볼게요. 그래도 무조건 150 이상 날아가게 돼 있어. 아무리 소프트하게 쳐도 150 이상 날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우드랑 유틸은 타이밍으로 치는 채다. 그럼 우드도 그 유틸은 아이언 셋업처럼 네. 드레스를 좀 하면 되는데 우드는 약간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그 중간 어딘가로 대부분 아마추어들을 그렇죠. 많이 해요. 네네네네. 그럼 그렇게 짧게 잡고 칠 때는 우드 샷도 연습할 때 그쵸. 그냥 아이언처럼 그냥 연습해. 그치. 이걸 드라이버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망한 거야. 그냥 좀,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쵸. 그러면 안 돼. 그 티에 올려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보는 거야. 그냥 얘도 똑같아요. 짧게 잡아. 그리고, 바닥이 어디 맞는지만 확인해요. 가운데 맞네. 그럼 가운데 놓고 그냥 쳐봐요. 그 대신, 런까지 포함해서 치세요. 왜냐면 가운데 놓으면은 나중에 탄도가 안 떠서 왼발에 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윙하는데 나는 여기를 때리고 있는데 왼발에 놓으면 다 탑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나중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들도 스타일이 갈려요. 이걸 가운데 놓고 누워서 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왼발에 놔두고 몰아붙여서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프로들은 이게 체구에 따라 달라요. 덩치가 좋은 애들은 약간 누워서 치려고 그러고 저처럼 체구가 작은 애들은 나가면서 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체중이 안 나가기 때문에 지면을 밟으려면 볼 위치는 그래서 프로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체격에 따라서 볼 위치가 다 다르다. 자, 우드도 똑같아요. 짧게 잡고 여기서 그냥 똑같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무조건 멀리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7번 아이언보다 무조건 멀리 나가게 세팅이 돼 있는 클럽인데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얘가 무조건 길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백스윙하고 여기 내려올 때 아이언보다 헤드 무게가 덜 느껴지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왜냐면 네. 가벼워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무게가 안 느껴지다 보니 맞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필드에서 이제 탑빙성의 그런 게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드를 잡았다는 거는 드라이버가 실수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드라이버를 잘 쳤는데 우드를 칠 상황이 거의 대부분 안 나와요. 그 파파이브에서는 우드 유틸을 잡아야지. 그럴 때 끊어가면 되죠. 사실은 원래 목적이라면 끊어가면 되는데 자리가 안 좋은 데서 타이밍을 못 맞추면 이건 거의 100%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우드를 쳐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언제 올까요? 파파이브에서 투혼? 그렇죠. 파5 투온, 그 다음에 티샷 대용으로 사용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좀 레벨이 낮은 골퍼들의 우드 사용량을 보면은 드라이버 안 맞았을 때, 드라이버 뱀샷 쳤을 때, 뽕샷. 그렇죠. 드라이버 뽕샷 쳤을 때, 수준 높은 볼을 쳤을 때 우드 대용을 가는데 이러면 코스가 다 러프예요. 거긴 페어웨이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둘이 팀이에요. 우리 팀이 뽕샷 하나 쳐놨어요. 우드 절대 못 들어요. 사실상 치면 안 되는 상황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이 사람이 어프로치를 잘하니까 내가 거기까지 밀어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 다 안 칠 거예요. 대부분 제 짤에 올라오거나 인스타에 올라온 샷은 드라이버가 잘 맞은 다음에 우드샷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안 하고 프로들은 우드 다 잘 치는데 나중에 봐보세요. 프로들 나중에 마스터즈 워스트 샷을 쳐서 검색을 해보면 우드 탑핑 치고 슬라이스 나고 훅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건 다 베스트 샷이라 그래요. 나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인스타랑 유튜브에 올라온 거 잘 치는 것만 올리고 싶어. 말이 이렇게 길었네요. 여기서 힘을 주면 저도 미스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둘, 손에 힘을 빼야 헤드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손에 힘을 빼야. 얘는 총중량이 얘는 쇠고 얘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사실상 정교하게 따지면 카본이라는 소재인데 따지면 얘가 총중량이 두 개가 비슷해요. 근데 길이가 기니까 당연히 무게가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얘를 짧게 잡고 탕 바닥을 때려보는 거예요. 방금 봤죠? 이거 탑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 하면서 느껴야 돼요. 바닥에 툭 떨어지게. 지금 뒷땅. 그러면 가운데 맞네? 그 위치에 가운데 두고 그냥 가서 툭 하나 때려봐요. 그러면 이러면 무조건 아이언보다 무조건 멀리 가게 돼 있다. 근데 이거를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시고 연습을 하다가 머릿속에서는 제일 잘 맞은 샷 하나만 기억나요. 그거 가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자, 가자, 220이다. 이런 느낌의 이 볼이 갈 리가 있냐고, 이게. 이미 눈은 돌아가 있는데, 이 상황이 러프건 자리가 안 좋건 우리가 필요가 없어. 머릿속은 이미 220이야. 그린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볼이 맞을 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구가 필요해요. 무슨 느낌이냐면, 농구나 야구에서는 프로들은 심판 간을 봐요. 그러니까 볼을 제일 처음에 투수들이 던져서 스트라이크 존을 확인해요. 심판마다 다르니까 이 심판은 어디까지 주는지 끝으로 조금씩 몰아붙여봐요. 그래서 거기를 딱 확인하고 던져요. 그러니까 농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슬램덩크 같은 거 보면 일부러 탁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심판이 안 불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괜찮구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드가 너 오늘 어디까지 받아줄 거야,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드를 180에서 190 친다고 정도 친다고 생각하면 170부터 살살 올려봐야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드를 150 보낸다고 생각하면 130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170 보내는 느낌에 하나, 둘 타이밍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멀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봐봐요. 클럽 속도 87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감이 하나도 없는데 230이다. 가야 된다. 멀리 쓰고 볼 보고 치면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볼 스피드 빠르면 뭐예요? 볼은 이미 굴러갔는데 이미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프로님은 그렇게 안 치잖아요. 쇼트부터 세게 치잖아요. 연습을 엄청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차를 타 있는 시간보다 더 연습량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거의 밥 먹는 시간만큼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볼 맞추는 게 쉬운 거고, 처음에 우드가 겁나신 분들은 연습장에 가셔서 어떻게 연습하냐면 채를 짧게 잡고 보폭을 좁게 서요. 그리고 약간 스윙을 빠른 느낌이 아니라 경쾌한 느낌으로 바닥을 톡톡 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타점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우드가 이렇게 가볍게 맞으면서 거리가 좀 나기 때문에 요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잘 맞아서 클럽을 요렇게 잡았는데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샤프트 강도를 조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얘가 타이밍을 못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샤프트의 강성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 그때 길게 잡았는데 방향이 안 맞는다, 훅이 난다, 슬라이스가 난다, 이렇게 한쪽 방향이면 또 괜찮은데 막 왼쪽 오른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꼭 샤프트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우드가 겁나신 분들은 짧게 타이밍으로, 우드랑 드라이버 유틸은 다 타이밍으로 채는 채다 라고 인식을 꼭 하시고, 짧게 잡고 잘 맞는 위치를 찾아서 하나, 둘 치면은 대부분 이렇게 점점 스피드가 올라가면서 거리가 올라가죠. 이게 잘 맞는 이미지가 많이 쌓여야 볼 치기가 쉬워지거든요. 꼭 이렇게 짧게 잡고 좁은 상태에서 리듬감 위주로 연습해보면 우드 유틸이 되게 쉽지 않을까요? 아이언 그냥 무조건 잘 치는 방법. 4번 아이언입니다. 힘 좀 썼네. 5번 아이언. 이야. 6번. 7번. 골프채는 어느 순간에 맞아요? 배웠죠? 어느 순간에 맞아야 돼요? 이 순간에 맞아야 돼요? 이 순간에 맞아야 돼요? 여기에서 맞아야 돼요? 3번. 3번 여기? 여기? 아니지. 맞는 건 2번. 이러니까 못 치는 거야. 이러니까 골프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렇네. 한 수백 번 얘기하는데 이 순간에 맞아야 돼요. 이 순간에. 핸드 퍼스트. 그렇죠. 핸드 퍼스트가 된 순간에 맞아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중에 여기서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끌고 와야 되겠죠. 이런 순간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이제 끝난 거지. 원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 원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해돼요? 우리는 이런 동그라미 원을 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그쵸? 팔을 휘두르면. 그러면 우리는 치면 이렇게 십자선상에 이렇게
이렇게 칠 거예요. 내 가장 낮은 점은 어디일까요? 지금 저는 살짝 왼쪽 포인트죠. 네. 이게 팁이에요. 여기다가 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네. 벽을 만들면,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백스윙을 갔다가 이 벽에서 살짝 떨어졌다가 칠 때 저 벽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지. 저 벽을, 자, 보면은 이만큼 넘어가요. 아, 무릎이 나오는구나. 그렇지. 이만큼 넘어가요. 이만큼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원심력 점이, 이 스윙 점이 이렇게 이동된 거죠. 아, 그렇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맞겠어요? 이 다운블로우 구간에서 맞는 거야. 이렇게 제자리에서 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볼은 안 맞게 돼 있어요. 이 원이 왼쪽 축에서 이런 회전을 그려줘야 우리는 자연스러운 다운블로우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클럽은 바닥에 있는 채들은 모두 다 같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원심력점이 좀 가파르게 내려온 아이들은 대부분 백스핀을 유도하기 위한 채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애들은 백스핀을 줄이기 위한 채예요. 여러분들이 슬라이스가 난다고 다리를 붙이고 스윙을 하더라도 이 다리는 그냥 관상용이 돼야 돼요.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끝나고 다른 프로들,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 타이거 우즈, 브루스 케카, 맥길로이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슬로우 모션을 쳐봐요. 그러면 슬로우 모션이 나오는데 자기가 그 모니터에다 가상선을 놔두고 아이언 샷을 봐보면 왼쪽으로 벽을 다 무너뜨려요. 이 벽을 무너뜨려서 원심력을 사실상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만드는 거죠. 이쪽에서 만들어야 자연스러운 다운블로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롱아이언일수록 다운블로우가 좀 얕아도 돼요. 근데 좀 깊게 쳐도 상관없어요. 이건 말의 모순인데 왜 그러냐면 네. 왼발에 놓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공 자체가 약간. 그렇지. 공 자체가 왼쪽에 있으니까 네. 똑같은 7번 아이언, 숏 아이언 정도의 왼쪽을 체중 이동을 하는, 체중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 이게 체중 이동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요. 이게 체중 이동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 구분 좀 해주세요. 몸은 여기에 남아있지만 왼발을 꽉 밟으면 이건 체중 이동이에요. 네. 근데 이게 위치의 변화는 다른 거죠. 봐보면, 자, 똑같은 말인데, 자, 이거는 무게중심 피봇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공 앞으로 내가 간 거죠. 근데 왼쪽을 꽉 누를 수는 있어요. 명치를 뒤에 주고 체중을 꽉 누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상향 타격이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누워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바닥에 있는 채들은 같이 가는 게 이제 킥 포인트인데, 이거를 그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명치를 왼다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팔만 들었어요. 그리고 때리면 무조건 맞아요. 내가 스크린이랑 연습장에서는 되게 잘 쳐. 근데 필드에서 내가 볼이 안 맞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연습장에 이런 브러쉬, 연습 매트들은 대부분 나일론 소재예요. 그쵸?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쇠가 빠르게 가속되면 뭐가 발생돼요? 마찰? 그치, 마찰이 발생되면 열이 발생되니까 얘네들은 녹아서 미끌려요. 근데 잔디는 절대 미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이랑 연습장에서는 되게 잘 맞는데, 야외에서 안 만든 거는 볼이 채가 뒤쪽에 서 있으면 원심력이 채가 걸려요. 근데 연습장은 샥 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드하고 연습장을 다름을 느낄 수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볼이 맞으면 되게 쉽게 맞죠. 프로들이랑 그 다음에 싱글 치시는 분한테 이걸 꼭 물어보세요. 볼 치고 나면 여기가 뻐근하거든요. 대부분 공통점이. 왜냐면 5시간 플레이를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왼쪽 정강이 쪽에 근육통이 한 번도 오지 않으면 체중 이동이, 그러니까 내 무게 중심을 왼쪽으로 몰아서 잘 치는 역할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제자리에서 만들고 들었지만 칠 때는 이동을 해서 이 원을
이쪽에서 왼발에서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채가 생각보다 쉽게 던져지고 바닥에 소프트하게 맞으면서 되게 볼이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댓글에 40, 50, 60 어프로치를 알려달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상 골프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40, 50, 60이 남으면 대부분 이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리는 서드나 세컨이에요. 그러니까 파5에서 서드가 남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찬스인데 내가 400m, 한 예를 들어서 500m를 230 날아가고 한 190, 180을 날아가서 30, 40이 남는 거죠. 또는 드라이버가 너무 파4에서 멀리 나가서 30, 40, 50이 남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이언 미스가 나는 경우에서 30, 40, 50이 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싱글을 칠 때 그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이거를 40 같은 경우를 이렇게 어떻게 치느냐. 옛날엔 좀 더 날카로웠어요. 옛날에는 진짜 딱 40, 한 50cm 차이 나는 느낌으로. 서드 파4에서 서드를 쳐도 네. 40 남을 때 많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생각을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많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자, 봐보면 비슷하게 가죠. 이게 캐리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런은 사실상 골프장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많이 구를 수도 있고 앞바람에는 안 구르고 내리막에는 많이 구르고 하니까. 그러면 한 몇 미터 이내는 캐리로 내가 사실 이 트랙맨 기준이나 아니면 뭐 GDR 기준으로 캐리를 집중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캐리를 그러니까 보면서 한 몇 미터 이내로는? 항상 캐리를 기준으로 연습을 하는데 어떤 거 기준이냐면 여러분들은 30m가 구르면 5m 이상 잘 구르지 않아요. 7번 기준으로도 캐리를 보는 게 맞아요? 캐리 중심으로 보는 게? 캐리에서 5m 정도 구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7번도? 그렇지. 7번, 6번도? 왜냐면 아예 쓰는 경우는 프로들 같은 경우 볼이 달라요. 스핀이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특정 볼을 써요. 비거리가 안 나도 되니까 이 볼을 써도 되겠다. 웨지 같은 경우는 50도, 56도, 60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56도로 기본적으로 오늘은 어프로치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걸어치는 샷입니다.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저는 턴을 안 줘요. 그러니까 다른 스윙은 저는 턴을 엄청 추구했어요. 이 무릎이 펴지더라도 백스윙을 했을 때 무릎이 펴지더라도 이 팔은 최대한 멀리 간다. 근데 그 느낌이 아니라 어깨 팔로만 들다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즉, 내 어깨랑 이 손이 붙는 느낌의 이 거리를 때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립은 그냥 그쵸? 정상 그립 잡으세요? 일반 그립 잡고, 자, 이 팔과 이 어깨가 붙는 느낌에 가서 쳐보는 거죠. 좀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거리는 얼추 비슷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40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리가 몇 미터 나가는지 외우면 돼요.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치, 사람마다 다르겠죠. 팔다리 내가 30이면 30에 그렇죠. 나는 이게 30이 되고 나는 이게 20이 될 수 있고 이게 50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50이 나간다면 네. 40을 내고 싶으면 조금 더 짧게 잡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봐봐요. 제가 여기서 네. 이렇게 잡으면 35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상 하나만 이 어깨에 붙인다는 느낌의 볼을 치면 여러분들은 52도도 있고 A도 있고 샌드도 있고 피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샷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준에 50도로 A가 50도에서 52도 정도 되니까 제가 이거를 반대로 이쪽에 걸어 볼게요. 똑같은 느낌의. 자, 그러니까 뭐 별거 크게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체중은 똑같이 왼쪽에 주고 이 왼팔을 오른쪽 어깨에 붙인다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안 붙어요. 근데 하지만 최대치 더 이상 나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정면을 계속 보고 있고 여기서 체중 왼쪽에 주고 어깨에 댔다가 땅 때리면 A니까 물론 거리가 더 나가죠. 그럼 팔로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느낌이네. 그쵸. 저는 팔로우는 컷샷과 똑같이 쳐요. 아이언 레이저 샷처럼 여기에서 그냥 끊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님들은 팔로우를 뭐 더 길게 뻗으면 뭐 어떻게 간다. 그렇지. 짧게 끊으면 어떻게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잘 되는 방향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방향. 그렇죠.
이게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프로들이 여러 명이 서서 어프로치를 쳤는데 어떤 놈이 넣었어요. 네. 그러면 걔가 1등이야. 걔가 제일 잘하는 게 1등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프로치 중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탕 때려서. 근데 이걸 잘하는 프로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익숙한 편하신 그렇죠.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근데 이 느낌으로 치려면 되게 감각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 감각이 단점이 뭐냐면 고수를 만나면 깨져요. 즉 나보다 강한 상대가 나오면 주눅이 들어서 잘 안 돼요. 아니면 그 감각이 안 올라올 때도 있다. 그렇지. 아니 근데 감이라는 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감으로 치면 안 되는데 네. 감이 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이 내 감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네. 내가 이거 긴장을 하면 깨져요. 그게. 아. 그래서 감이 안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나보다 쉬운 상대를 여러분들이 만나면 쉬워지는 거죠. 뭐 안 올려도 뭐 퍼팅 투퍼팅 해도 내가 이기는데 이런 느낌인데 내가 여기서 투퍼팅 못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잃어요. 대판이 돼버려. 난 오비까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좀 타이틀이 있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딱 이만큼 하면 나는 이만큼 가. 예를 들어서 나는 50을 쳐야 돼요. 50을 지금 딱 캐리로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리 측정기로 아니면 내가 발걸음을 재서 캐디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 거리 모의 상태에서 벙커 턱이 딱 50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이걸 쳤을 때 50 정도 가니까 저는 임팩트를 자신 있게 칠 거예요. 55m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쳤을 때 이게 딱 거기를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보면 손목을 뭔가 쓴다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아니요, 써야죠. 써요? 그쵸. 손목을 안 쓰면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숏게임에서 손목을 안 쓴다는 자체는 사실상 이렇게 부드럽게 때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자, 봐보면 손목을 이 상태로 들면 이렇게 해요. 근데 제 백스윙은 이렇게 되죠. 워낙 자연스러워서 안 보여. 연기한 거야. 손목을 안 쓰면 이런 느낌이죠. 엄청 딱딱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손목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스쿠핑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무리 어떻게 꺾어도 큰 영향은 안 줘요. 이것만 붙였다가 여기서 쭉 펴주는 느낌. 빨래를 들었다가 쭉 터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허리까지 올라가면서 내 목표 방향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프로치가 되게 생각보다 쉬워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하나 좀 개인 레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한 6, 7, 8 정도를 치고 싶어. 4가 나올 때도 있고 근데 필드에서 칠 때 맞아요 10이 나올 때도 그치.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카드를 꺼냈는데 1인 줄 알고 꺼냈는데 10인 거죠. 그럴 바에는 세게 쳐요. 그러니까 10으로 풀로 맥스를 정해놓고 쳐요. 왜냐면 어설픈 조절이 안 되니까 악셀로 따지면 1단 해놓고 풀 악셀을 밟아요. 지금 프로님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세게 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런이 필요하거나 스핀이 들어갈 수 있는 장알이라면 방금 같은 40을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롱게임이 조금 사실상 채 클럽을 그렇게 많이 세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웨지를 60도를 하나 더 넣었죠. 제가 50을 한번 쳐볼게요. 이게 살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컨트롤이 될 게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말이 쉽지. 저 이거 진짜 칼고 닦았거든요. 하루에 500개씩 쳤어요. 왜냐면 어프로치가 되는 순간에 점수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줄어요. 골프는 결국 점수를 줄이는 운동이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상 점수를 내고 싶어서 스윙을 배우거든요. 그러다가 착각을 해요. 스윙이 좋으면 점수가 잘 나온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스윙은 사실상 내가 골프를 하기 위한 플레이인 거고 여기서 점수를 까기 위해선 내가 제일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어프로치가 감각적인 게 아니라 약했어요. 굉장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 프로에서 만난 친구들은 후배라든지 선배라든지 아니면 동료라든지 프로가 된 상태에서 보면은 야, 넌 진짜 감각적이다. 거짓말이야. 왜냐면 내가 만들어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턱을 댄 다음에 그냥 팔만 내려요. 그러니까 저는 1하고 10밖에 못 쳐요. 그러니까 2, 3, 4, 5, 6, 7, 8을 칠 수가 없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카드 중에 1과 10밖에 없는데 그 둘 중 하나만 치는 거야. 1번으로 치면은 50 정도가 날아가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 볼을 두고 치면 볼이 더 뜨니까 40 정도 가고 오른쪽에 두면 50 정도 가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임팩트가 좀 들어가서 50. 오. 그리고 왼쪽에 두고 쳐요. 자리가 좋다면 왼쪽에 최대한 드라이버 위치까지 준 다음에 이 볼을 되게 소프트하게 줘요. 그러면 40. 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반대인 건 하나 더 나와요. 이걸로 60도로 70도 칠 수 있어요. 75 정도 나갈 거예요. 우측에 두면. 이건 10 느낌으로 친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두면 65에서 60. 이것도 힘을 10으로. 그렇죠. 이건 10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밖에 조절이 안 돼요. 근데 4개를 쓸 수 있으니까 되게 감각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준 아까 1의 카드를 쓸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10 카드를 썼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먼저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카드를 속도를 제어하는 것보다 크기 위치를 확인하는 게 더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는 어깨까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백스윙이 천장까지 가 있고 허리까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너무 아래에 있을 경우도 있고 너무 위에 있을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걸어치는 건 팁인데 자 일로 돌아요. 그러면은 자 백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러면 허리까지밖에 안 가겠죠. 이렇게 쳐봐요. 나는 백스윙을 최고치로 하는 거야. 앞에 보고? 아니요. 자 봐봐요. 여기서 오픈 스탠서를 쓰면 내가 불리해지는 건 뭘까요? 백스윙이 불리해져요. 네. 즉 크로즈 스탠서를 쓰면 팔로우가 불리해져요. 근데 내가 최대한 좀 편안한 오픈 스탠서를 최대치로 서는 거예요. 발을 열고 채는 똑바로 놔도 괜찮아요. 어차피 채는 골프 채는 힘을 안 쓰는 거니까 방향성이 안 틀어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몸은 정면 본 상태에서 백스윙을 최고치로 하면 허리가 끝이에요. 몸이 여기서 45도 정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몸에 딱 붙이면 내 허리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갈비뼈에다가 팔을 붙이는 느낌으로 백을 하는 거죠. 이러면 똑같은 거리를 계속 칠 수 있어요. 짧은 거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것도 10인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안 나가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40을 칠 때는 그러면 채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연습을 하고 찍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연습 안 하고 똑같이 몸은 정면 보고 어깨에 붙인 상태에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요. 괜찮아요. 그래서 때렸을 때 내가 몇 미터 가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이러면 40. 와.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 않아요. 아, 그걸 그 한 장면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센스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단면적인 면만 보니까. 근데 나는 4장의 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아, 여러 그러니까- 장, 그치. 여러 장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진짜 감각적인 애들은 막 스냅도 써서 막 스핀도 먹이고 로브도 넣었다가 런닝도 넣었는데 저는 이 4개 카드를 엄청 그냥 잘 써요. 아, 얘는 여기서 지금 적절하겠구나 그냥 꺼내는 거야. 최고 그나마 팔을, 보기를, 버디를 칠 수 있는 카드에 흡사하겠구나 그렇게 꺼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해 보이죠. 근데 우리는 웨지가 3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1번의 카드를 안 쓰고 10번의 카드를 쓴다는 기준하에 우리는 2장의 패가 있어요. 근데 6개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그거를 연구를 10이면 12개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프로치가 생각보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을 짠다면 잘 남는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2H 쓰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4장의, 그러면 4장의 나는 본인은 4장의 카드를 들고 있는데 그게 부족할 때 웨지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다 하면 그냥 가도 괜찮고, 여기서 좀 더 섬세하게 쪼개고 싶은데, 좀 더 분할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웨지를 하나 추가해도 괜찮고. 그래서 그때쯤에 3 웨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포인트는 내가 턴을 하지 말고 이 어깨선까지 딱 이렇게 붙여요. 백스윙이 뒤로 빠져도 상관없고 밖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일정하게 연습하세요. 힘도 얘기해 주세요. 힘은 최대치로. 힘은 그냥 때려요. 그냥 여기서 박수를 쫙 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팔이 들 위치니까 이 느낌에서 그냥 여기서 땅 때린다고 생각해요. 별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들었으니까 이 느낌의 박수를 딱 하면은 잡아봐요.
56도. 그럼 또 똑같이 해볼게요. 오른쪽에 두고 체중은 왼쪽에 준 상태에서 몸에 걸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뒤로 안 빠지려고 해요. 왜냐면 이러듯이 내치다가 생크 비슷하게 났거든요. 수직으로 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딱 걸어요. 걸었다가 땅 때리면 엄청 똑같을 수 없지만 매번 흡사한 거리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40m. 자, 그리고 하나의 스킬을 더 추가하자면 카드가 우리는 한 장 더 있죠. 예전 어프로치 영상을 보면 클럽을 짧게 잡고 왼쪽에 놓으면 이건 몇 미터 갈까요? 똑같이 체중을 왼쪽에 주고 걸어서 땅! 이 느낌에 치면 30. 그렇지. 우리는 역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치는데 임기응변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위치를 어디에 두냔 말에 되게 댓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황에 맞게 쳐요. 낮게 칠 것 같으면 오른쪽. 그 나이도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백스윙을 턴을 안 하고 어깨에 탁 걸었을 때 임팩트를 박수를 빡 때렸을 때 볼은 무조건 잘 맞아야 되겠죠. 왼쪽에만 주면 좀 잘 맞추기 쉬우니까 그 느낌에 탁 때렸을 때 내가 몇 미터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니까 남을 따라하지 말고 자기만의 크기의 스윙을 정확하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어프로치가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하면서 언더파를 쳤어요. 여러분들은 뭘 쳐야 싱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홀에 잘 넣어야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골프를 치면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 드라이버만 살면. 난 드라이버만 살면 나는 바로 80대 칠 수 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드라이버가 맞으면 이거는 80대 초반을 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아이언이 안 맞아요. 왜? 일단 이유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치고 나가는데 죽었어요. 이미 갔어요. 그분은 갔어요. 그러면 세컨에 가면 이거 잘 쳐도 더블이야.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내가 드라이버 살잖아요.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이유가 먼저 있는데 첫 번째는 OBT의 조건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내가 드라이버가 실제로 굴러가는 자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요. 이걸 치면은 아까는 잘 쳐야 더블이었는데 이걸 잘 치면 버디예요. 그쵸. 거기서부터 힘이 들어가요. 거기서 다른데 이거는 이제 모든 아마추어의 공통점이고 이제 잘 치는 골퍼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프로치랑 퍼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언더파를 쳤어요. 뭘 치냐면 사정거리예요. 저는 이 4번 아이언을 쳤어요. 즉 뭐냐, 이걸 걸어놓고 이 거리에서 이 퍼팅 연습만 했어요. 제 그냥 한 발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섹터를 저는 홀아웃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퍼터를 잘하는 프로들을 보면 대부분 롱퍼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숏퍼를 잘라요. 그러니까 이걸 잘랐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오케이 거리인데. 잡아보면 네. 이게 오케이 거리예요.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생각보다 사정거리가 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매트를 이렇게 갈라서 이 안에 어프로치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 매트 2배만큼만 크기에다가 어프로치를 붙이려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퍼팅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이 거리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이거를 처음부터 4번 아이언으로 저는 한 게 아니라 7번부터 했어요. 이 거리부터. 이 거리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다가 채를 놔두고 여기다 볼을 여기다가 동전 하나를 놔둬요. 그 다음에 이 거리에 동전을 놔둔 다음에 50개를 치는 동안 동전이 안 맞으면 다시 쳤어요. 필드 영상 보면은 어깨 에임을 왜 이렇게 잡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보면 이렇게 베이스를 친다거나 배트를 2번 돌린다거나 그 느낌으로 저는 어깨를 잡으면 이게 정렬이 좀 잘 돼요. 그래서 잡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세운 상태에서 그냥 때려요. 홀컵을 그냥 이 동전을 과감하게 지나가게끔. 빠지면 다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면 약간 연습에 목표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진짜 숏게임이 잘 들어가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롱퍼팅이 별로 안 무서워요. 그냥 대충 치면 되지 뭐. 그냥 금방에 가서. 그러니까 퍼팅을 하면 PD님도 물어봤잖아요. 그 롱퍼팅 거리 어떻게 맞추냐고. 그냥 대충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한데 이걸 꼭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도 흔들려요.
근데 저 근방에 가겠지라고 치는 게 이제 붙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제 구슬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대충 한 뼘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꼭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그러면 붙어요, 이게. 대충 감이 와요. 근데 이걸 맞춰야지 하면 커져요. 이게 경직돼요. 그렇기 때문에 퍼팅을 하실 때 이 섹터 존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웬만큼 차면 받아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빵 차면 웬만큼 자기가 이 차는 사람도 잘 차겠지만 우리랑 차도 걔는 잘 차요. 그 이유는 포지션이 굉장히 시야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 했을 때 이 사정거리권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은 좀 구설이 많은데 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하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면 좋아요. 퍼팅 연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은 채를 크게 들면 이 채에서 봐보면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이 앞에 채와 이 클럽과 채가 좀 떨어져요. 그쵸? 이거는 채를 이런 윙 형태의 퍼터를 칠 때는 최대한 이게 돌아가지 말라고 퍼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크게 들면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근데 살짝 보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채가 여기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들어서 때려요. 저 구간까지만 직선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동전을 놓으니까 잘 안 보여서 저 단창골을 놔뒀는데 저거를 계속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전은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동전의 한쪽으로 빠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동전이라고 따졌을 때 골프공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른쪽 위로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왼쪽 위로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측으로 되게 좌측으로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홀컵 기준으로 여기를 반을 쪼개서 여기를 보고 홀아웃을 해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퍼팅을 30개까지 떨쳤어요. 그러니까 버디가 평균적으로 3개 나오면 대부분 원퍼팅이죠. 어프로치가 들어갈 확률도 있지만, 그리고 어프로치에서 파세이브를 3개 하니까 3퍼팅 안 하는 조건에 30개가 쉽게 생각보다 되거든요. 그러면서 3언더, 4언더를 쉽게 치니까 그걸 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해. 그런 연습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더 중장거리 연습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 스코어가 우리가 목표니까, 저도 지금 다시 돌아가라면 그 스코어가 목표거든요. 요즘 자꾸 오버 받쳐서. 그래서 퍼팅을 연습할 때 이 채가 아니는 이 구간을 연습하면 여러분들은 이 크기만큼의 사이즈만큼의 홀아웃 OK 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면 스크린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요즘 컨시드를 1.5m 하잖아요. 즉 1.5m의 컨시드 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만 집어넣으면 계속 OK가 나오니까 여러분의 스코어는 쉽게 떨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샷이 점점 더 좋아지고 어프로치의 능력이 더 좋아진다면 OK를 점점 더 안 줘요. 왜냐면 내가 이거 쳐서 넣으면 더블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그래요. 그냥 가자.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넣었을 때 파예요. 절대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쟤는 저거 연습시키지 마. 중요할 때 안 줘야 돼. 그냥 보내. 저거 어차피 넣을 거니까 쟤는 연습할 거야. 저게 연습될 거야. 빨리 보내버려. 이런 느낌을 줘야 여러분들은 스코어가 쉽게 쭉쭉쭉 떨어지니까, 짧은 이 퍼팅을 이 거리만큼, 처음에는 짧은 채로 이 정도의 거리만도 충분합니다. 이게 7번 아이언인데 이 아이언 거리 정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퍼팅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만약 발전한다면 채를 양쪽으로 이렇게 놓는 거죠. 앞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채를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원 형태 안에 어프로치를 붙이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의 스코어는 되게 쉽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